그 사태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바이낸스 이야기인데요. 자, 바이낸스 CEO가 사퇴를 하고 이제 딱 하루가 됐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뭐 그러든지 말든지의 거의 느낌으로 가격이 오히려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그 이후에 전해졌던 소식들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이낸스 사태 이후로 지금 바이낸스 거래소 안에서 자산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려 11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한 달 동안 바이낸스에 입금되는 유입량과 맞먹는 수치다라고 하죠. 지난달에 10월 달에 유입 규모가 12억 달러였어요. 근데 단 하루 만에 자산 유출이 11.6억 달러가 나오면서 한 달 동안의 유입량을 하루 만에 유출시키는,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바이낸스 안에 제 자산 다 그대로 있는데, 네, 사실 귀찮아서 안 뺐고요. 망하진 않겠죠. 설마 바이낸스가, 그죠? 저는 옮기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바이낸스에서 이렇게 유출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거래소의 유입량이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OKX, 뭐 바이비트, 크라켄, 크립토닷컴, 후오비, 쿠코인 이런 경쟁사들은 현재 유출이 아닌 유입으로 증가된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바이낸스, 비트파이넥스, 로빈후드는 감소했지만 뭐 얘네들은 이제 밀리언 달러니까 큰 의미 없는 거고 여기 바이낸스의 수치를 보셔야겠습니다. 이게 원화로 하면은 1조 원 넘는 거 맞죠? 11억 달러니까. 네, 바이낸스의 유출을 그대로 아래에 있는 거래소들이 쭉쭉쭉쭉 수급을 받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이낸스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보유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비트코인의 잔고가 2017년 이후로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고점 대비해서 17%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30일 누적 순유입, 순유출 규모는 총 잔고 대비 여전히 적은 수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중앙화 거래소 중에는 바이낸스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자, 쭈쭈 베이비님께서 빠친코 대표로 직접 가볼까요? 하는데, 좋죠. 쭈쭈 베이비님이 만약에 가주셔서 홍채 인식을 해주신다면 꼭 저희에게 후기를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홍채는 앙대 알렉산드님이 뭔가 저도 언젠가는 정말 시대가 바뀌어서 이 홍채가 없이는 뭐 결제도 안 되고 뭐 신분 인증도 안 되고 해외로 뭐 나가지도 못하고 하는 시대가 오면 해야겠죠. 하지만 아직까진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저는 일단 이 세상을 기술적으로 이끄시는 다른 선두주자분들께 그 기회를 우선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이 지금 걸린다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 화면에서는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렉이 걸린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지금은, 네, 다행입니다. 저희가 여기 스튜디오가 인터넷이 조금 이상해요. 될 때가 있고 좀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인터넷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바이낸스 이야기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이낸스가 비트코인 ETF의 승인, 촉매제가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가 아니고 돼주고 있죠.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시장이 예상했던 합의금이 뭐 100억 달러가 넘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합의금이 not bad,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2년이나 3년 동안은 여전히 세계 3대 거래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일단 나왔습니다. 좌우창펑 없이도 바이낸스는 글로벌 탑3 거래소의 위치에는 여전히 이름을 올릴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왔는데 일단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직원이 6,000명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합리적인 조정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일단 장펑저나 바이낸스에게 나름 현재 이 합의점은 나쁘지 않은 합의였다. 매우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유리한 결과였다라는 분석들도 이어지고 있고 계속 지금 여러분들도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미국이
진짜 말 그대로 이 암호화폐 그리고 특히 비트코인의 ETF 승인을 위한 조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초를 놓고 봤을 때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던가 미국 안에서 친암호화폐 은행들을 좀 해체하는 그런 정리하는 시간도 있었고 FTX 그리고 바이낸스까지 조금 정리가 되면서 진짜 말 그대로 이 월가 그리고 기득권 기존 세력들이 이 암호화폐를 조금 좌지우지하기 위한 준비를 진짜 하나둘 해 나간다라는 느낌이 저도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소수의 주요 플레이어들만 데리고 비트코인을 조금 조정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편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바이낸스는 뭐 엄청나게 심각한 뭐 범죄를 저질러서 퇴출되는 느낌은 아니지만 물론 미국 입장에선 심각하죠. 미국은 국가 안보를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테러 자금에 도움을 준다던가 이거를 뭐 눈 감아 준다던가 하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뭐 테러 자금 좀 이런 거에 있어서 사실 체감을 잘 못하잖아요. 테러와 크게 많은 경험이 있는 나라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은 테러와 관련해서 워낙 강경 대응을 하고 있어서 뒤로 그렇게 자금 세탁을 용인해줬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들로 본인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게끔 장애물들을 하나 둘 걸러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이야기도 계속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코인베이스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CEO가 기다렸다는 듯이 또 X에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빠르진 않지만 아주 천천히 그리고 탄탄하게 사업을 잘 지켜오고 있고 성장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코인베이스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미국 안에서는 가장 신뢰받고 그리고 또 주가도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코인베이스의 신뢰도라던가 코인베이스의 이미지가 가장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점에 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을 거치면서 결국 미국에서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승인할 수밖에 없는 발판들이 마련되고 있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100%까지 올라갔다라고 해요. 무조건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이제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전통 금융회사들의 자금이 우리 시장에 정말 빠르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ETF가 만약 들어오면 우리 시장에 240억 달러에서 많게는 500억 달러의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 규제 기관들이 모든 사법 조치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승인할 수 있게끔 방향을 틀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오장펑은 앞으로 3년 동안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없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불장이 내년이잖아요. 24년. 그렇기 때문에 이 자오장펑이 다시 시장에 돌아올 때는 우리가 그 다음번에 약세장을 맞이하는 시기가 될 텐데 자오장펑이 다시 돌아왔을 때 과연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 것인가 또 궁금하고 이 미국 당국이 이제 바이낸스의 정기 보고 의무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무제한으로 바이낸스의 장부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미국에서 완전히 바이낸스는 철수를 해야 되고요. 또 그 외 장부나 기록 시스템에 대한 접근도 미국 재무부에게 넘겨줘야 되는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건전하게 거래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바이낸스 안에 그동안 바이낸스가 자랑해왔던 엄청난 유동량과 자본량을 당분간은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보여주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의견인 것 같고 그래도 우리 이 찰스 호킨스 카르다노 에이다 창업자 같은 경우는 이 자오장펑이 사입한 게 이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오장펑이 빠른 움직임, 성장, 혁신을 실제로 보여주는 암호화폐 기업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암호화폐 기업가들이 더 이상 규제를
무시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규제권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을 전해 오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래소 사태 하나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아까 앞서 확인해봤던 바이낸스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또 떠올려야 되는 그곳이 있으니 바로 어디죠? 우리나라에서는 바이낸스 하면 떠오르는 그곳 곱박스입니다. 네. 근데 곱박스 대표님 조금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또 여기서 또 F 모멘트가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우리 이준행 대표님이었나요? 성함이? 이렇게 아침에 이제 기를 이렇게 모으시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인터뷰를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곱박스 같은 경우는 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낸스가 이제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서 살아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바이낸스가 이렇게 꼬꾸라지면서 다시 한번 곱박스는 큰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곱박스는 지금 이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청을 했었는데 수리 여부가 이제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이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가 있어야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암호화폐 그리고 가상자산 이 사업을 영위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이 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라는 게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고요. 바이낸스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 변경 신청 절차는 중단된 상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낸스가 미국 사법 당국으로부터 자금 세탁 방지 위반이라는 치명적인 법 위반에 대해서 사법 조치를 받은 만큼 우리나라 금융 당국도 당연히 이 VASP 가상자산 사업자 이 변경 신청을 처리할 가능성이 아주 낮아졌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곱박스가 어렵게 원화 마켓을 유지를 했는데 다시 원화 마켓이 사라지고 코인 거래소로 다시 변경을 해야 될지 분위기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말 곱박스는 정말 열심히 대표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안타깝고요. 바이낸스가 이제 무너지면서 곱박스도 더 큰 어려움에 직면을 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운트곡스. 이제 올해 안에 채권자들 상환이 시작되는 건가라는 소리들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데 왜냐면 마운트곡스의 파산 관제인으로부터 받은 상환 시작 알림이라는 이메일이 어제 한 트위터 이 X 사용자의 트윗에 올라왔습니다. 마운트곡스 파산 관제인이 그 채권자에게 지불을 시작을 하고 올해 안으로 현금으로 지불을 시작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라고 해요. 사실 10월 말로 원래는 예정이 돼 있었다가 내년 10월까지 다시 연기가 된 바가 있는데 올해 안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지금 이메일이 공개가 되면서 올해라고 하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 안에 과연 마운트곡스 채권자들의 상환이 시작되는지 그 물량이 시작에 나오게 된다면 그 채권자들이 지금 몇 년을 묶여 있었잖아요. 나 같아도 팔 것 같아요. 뭔가 나 같아도 너무 억울하고 그동안에 이제 감정이 좀 폭발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한 달 남은 올해 마운트곡스의 채권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혹시라도 우리가 좀 상방으로 가는 것을 막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런 이메일이 간밤에 나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